선생님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우편함에 꽂힌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국가에서 보낸 기초연금 지급 안내문이지요. 가벼운 마음으로 봉투를 뜯어본 순간 선생님들의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통장에 당연히 들어와야 할 35만 원, 부부라면 50만 원이 넘는 소중한 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급 중지 또는 영원이라는 차가운 글자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작년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치기도 전에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만 원이 줄어든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우이자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단 이런 차이로 무참히 꺾여버린 것입니다. 누군가는 통장에 1,000원이 더 있다는 이유로 혹은 공시지가가 아주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평생 받아야 할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탈락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선생님들, 안타깝게도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탈락자가 속출하는 해입니다. 국가의 고가는 비어가고 연금을 받아야 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현미경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평생 아끼고 아껴 통장에 넣어둔 그 쌈짓돈이 이제는 국가가 선생님들에게 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이 알고 보니 내 통장 잔액이 그 기준보다 높았더라.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았더니 기초연금이 뭉텅이로 잘려 나갔더라 하며 가슴을 치고 계십니다. 정보가 없으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선생님들이 단 이런 차이로 억울하게 연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 복잡한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앞으로 10년, 20년의 노후 설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품위 있게 살고 싶다는 그 소박한 꿈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왜 2026년에는 통장 잔액 0만 원이 운명의 갈림길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난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고 나라가 천지개벽하는 그 격동의 세월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여기까지 오셨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향하고 정작 본인 옷 한 벌 사는 것은 아까워하면서도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 이 일에는 아낌없이 쏟아부으셨습니다. 내 노보다는 가족의 안녕이 먼저였고 국가의 발전이 곧 나의 기쁨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문득 거울을 보니 어느덧 머리엔 서리가 내리고 손마디는 굵어져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숨을 좀 돌리고 나도 이제 좀 편히 쉬어볼까 하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으니 국가가 내 노후를 어느 정도는 보살펴 줄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은 단순히 공짜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생님들의 헌신에 보내는 최소한의 감사 표시이자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게 해주는 자존심의 포루입니다. 선생님들이 바라는 것은 큰 사치가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국 한 그릇 드시고 가끔은 오랜 친구들을 만나 차값 걱정 없이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것. 그리고 손주들이 찾아왔을 때 빳빳한 용돈 10,000원짜리 몇 장 챙겨주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주는 거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 소박하고도 소중한 일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특히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그 고결한 마음을 저 박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라는 현실은
우리의 이런 소박한 바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든 쌈짓돈이 연금을 깎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내가 평생 아껴 쓴 게 잘못인가? 하는 자괴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대우받고 싶은 욕구와 현실적인 제도의 제약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괴리감은 선생님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안정적인 노후라는 목표는 저 멀리 도망가는 것 같고, 내가 가진 정보가 부족해 남들 다 받는 혜택을 나만 못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선생님들 그 마음을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군 재산을 지키고 국가가 정한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욕구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 불안함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내 몫을 지킬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선생님들의 노후를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열쇠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평생 지켜온 그 품위와 자존심이 2026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빛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나는 매달 버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왜 소득이 높다고 할까? 라며 억울해하신 적 있으시지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기초연금이라는 제도의 문턱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벽입니다. 국가는 단순히 선생님들이 손에 쥐는 현금만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평생을 일궈 마련한 집 한 채, 자식들 주려고 아껴둔 통장의 잔액, 심지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까지도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서운 소득인정액의 정체입니다. 2026년이 되면서 이 경계선은 더욱 정교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의 선정 기준액을 보면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어휴,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쓰는데 당연히 받겠지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정은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통장에 잠자고 있는 예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국가에서는 이 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액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 연 4%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 더해 통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이자, 소득까지 이중으로 합산됩니다. 집값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팔아서 돈을 쓴 것도 아닌데 나라에서 정한 공시지가가 조금만 올라도 선생님들의 소득 인정액은 널뛰기를 합니다. 내 집에서 내가 사는데 왜 내 소득이 오르냐는 탄식이 절로 나오지요. 마치 안개가 자욱한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실 겁니다. 왼쪽으로 가면 재산이 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금융자산이 발목을 잡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단 1원의 차이가 운명을 가릅니다. 소득 인정액이 247만 1원이 되는 순간 선생님들은 35만 원이라는 연금을 통째로 잃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가혹한 선긋기입니까? 하지만 선생님들 이 안개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제도가 복잡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고 대응할 틈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라에서 알아서 주겠지 하고 믿으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내가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낯선 용어와 복잡한 공식이 선생님들을 괴롭히겠지만 저 정보관리 박사가 선생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이 미로를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이제 이 복잡한 계산법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로 우리의 연금을 깎아먹는 주범들이 누구인지 하나씩 색출해 볼 시간입니다. 저를 믿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시지요. 선생님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가셨다가 선생님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셔서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망연자실해하신 적 없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범인인 국민연금 연계 카맥 제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젊은 시절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노후 준비하라는 말에 성실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셨지요.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 이 연금을 받으려니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2026년 기준 약 52만 원 이상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아버립니다.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이 현실 앞에서 차라리 국민연금을 내지 말 걸 그랬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범위는 더욱 교묘합니다. 바로 부부감액 제도이지요. 평생을 동고동락하며 서로를 의지해온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이 왜 연금을 깎는 이유가 되어야 할까요? 혼자 사시는 분이 35만 원을 받는다면 부부가 함께 살 때는 각각 20%씩을 떼고 28만 원씩만 지급합니다. 둘이 같이 사니 생활비가 적게 들 것 아니냐는 것이 국가의 논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며 약값이며 들어갈 돈은 배로 늘어나는데 국가의 잣대는 참으로 차갑기만 합니다. 사랑해서 함께 늙어가는 대가가 연금 삭감이라는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의 가슴을 아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 범위는 선생님들이 발붙이고 사는 내 집과 통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2026년 들어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선생님들의 집값이 서류상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현금은 한 푼도 늘지 않았는데 나라에서는 재산이 늘었으니 부자다라고 판단하여 연금을 줄이거나 아예 끊어버립니다. 여기에 통장에 든 쌈짓돈은 금융재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엄격하게 계산됩니다. 일반 재산보다 더 높은 환산율을 적용받기에 자식들 큰일 치를 때 보태주려고 모아둔 그 귀한 돈이 역설적으로 선생님들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한 것이 죄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나를 밀어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제도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그물처럼 선생님들의 작은 재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잡아냅니다. 우리가 이 차가운 계산법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범인을 알아야 대비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이들이 왜 이런 그물을 쳐놓았는지 그 뒤에 숨은 국가의 속사정을 이해해 볼 단계입니다. 마음은 무거우시겠지만 제가 옆에서 끝까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엄난한 제도와 계산법의 숲을 지나며 한 가지 엄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한한 샘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생님들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셨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연금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그 재원을 감당해야 할 젊은 세대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요. 국가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이라는 보따리를 두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형평성입니다.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명분이지요. 하지만 이 명분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참으로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조금이라도 집값이 오르거나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부어온 분들을 여유있는 층으로 분류하여 그분들의 몫을 털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는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하는 정교한 잣대를 들이대며 결국 우리 선생님들의 지갑을 열어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깨달음은 뼈아픕니다. 국가가 말하는 공정함이 때로는 개인의 성실함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평생 일궈온 자산이 국가의 기준에서는 이 연금을 깎아야 할 지표가 된다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정보는 바로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막연하게 국가가 내 노후를 전부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환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국가의 논리를 이해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들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 이제는 분노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 국가가 이런 식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내 권리를 찾아야 할까? 라는 냉철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2026년의 엄격한 기준을 알게 된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소중한 무기를 얻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당장에 줄어든 연금액을 채워주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선생님들이 내릴 수많은 경제적 선택에서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감정적인 서운함을 넘어 정보를 가진 지혜로운 수급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됐다라고 쿨하게 돌아서기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국가의 재정이 어렵고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적인 설명은 들었지만 당장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연금이 깎이거나 끊겼을 때 느끼는 그 박탈감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몇만 원의 상실이 아니라 평생을 국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내 삶의 성적표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서글픔입니다. 2026년의 고물가는 우리 선생님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시장에 나가 배추 한 포기, 달걀 한 판을 집어들 때도 손이 떨리는 요즘입니다. 예전 같으면 기초연금을 보태 친구들과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나누며 내가 살게라고 호기롭게 말씀하셨을 선생님들이 이제는 식당 메뉴판 앞에서 가격표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빳빳한 새 돈을 쥐어주며 한박 웃음을 짓던 그 기쁨도 줄어든 연금 고지서 앞에서는 한숨으로 변하기 일쑤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국가에 대한 신뢰와 노후에 대한 안도감의 상실입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 내고 아껴서 집 한 채 마련하면 노후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구나라는 깨달음은 씻기지 않는 씁쓸함을 남깁니다. 나라가 내 노후를 온전히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는 정말 나 혼자 힘으로 버텨야 하는구나라는 외로운 생존 본능만이 남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돈 안 받고 말지라며 자존심을 세워보기도 하시지만 막상 생활비가 부족해 적금을 깨거나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 자존심마저 상처를 입습니다. 2026년 현재 많은 선생님이 이 차가운 제도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숨죽이며 지갑을 닦고 계십니다. 제도를 이해했다는 것은 더 이상 막연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삶의 활력이 한풀 꺾이는 아픔을 수반합니다. 선생님들, 하지만 이 상실감에 너무 오래 머물러 계시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지불한 이 마음의 대가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씁쓸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힘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머니는 조금 가벼워졌을지라도 세상을 보는 안목은 누구보다 깊어지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 아픔을 딛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길을 찾아 떠나야 할 때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안개는 거쳤습니다. 연금이 왜 줄어드는지, 국가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살피는지 그 실체를 확인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연금이 깎였으니 끝이다 하라고 낙담하며 주저앉아 있기엔 우리 선생님들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제는 바뀐 2026년의 제도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권리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춰 내 삶의 환경을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재산의 체질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장에 든 현금은 일반 재산보다 연금 수급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계셨거나 노후를 위해 거주 환경을 바꿀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적기일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재산의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단 1원 차이로 탈락했던 연금 수급 자격을 다시 회복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없던 어제의 선생님이라면 불가능했겠지만 오늘 정보를 가진 선생님께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대한 걱정도 이제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비록 기초연금이 조금 깎이더라도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국민연금의 기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줄어든 액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노후 소득의 합계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때로는 소득 인정액을 낮추기 위해 합법적인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여 연금의 빈자리를 현명하게 채워나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전의 일상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고지서 한 장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정보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올랐다면 그것을 내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되 그로 인해 줄어드는 연금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는 여유를 갖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정보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몇만 원을 더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들 비록 주머니 사정은 예전 같지 않을지 몰라도 세상을 읽는 안목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어지셨습니다. 이제 그 깊어진 안목으로 다시금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2026년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선생님들만의 튼튼한 배를 저어 나갈 수 있도록 저 박사가 늘 등대처럼 그 길을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정리하며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해 볼까요? 자, 선생님들, 오늘 저와 함께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와 2026년의 냉혹한 기준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불안함과 당혹감이 지금은 조금이나마 해소되셨는지요? 아마 이제는 날아온 고지서를 봐도 예전처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 내 예금이 소득으로 잡혔구나. 국민연금 때문에 이렇게 계산된 것이로군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셨을 테니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국가의 제도 또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파도는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더 먼 바다로 나아가게 해주는 동력이 됩니다. 2026년의 기준이 아무리 까다로워졌다고 해도 정보를 가진 선생님들께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공포가 아닙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단순히 연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삶의 주도권자가 되셨습니다. 선생님들 연금 액수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평생 읽어온 삶의 가치까지 깎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의 교훈입니다. 비록 주머니는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졌을지라도 세상을 보는 안목과 마음의 그릇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깊어지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 정보관리 박사는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가짜 정보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선생님들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진짜 정보만을 골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나씩 내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더 단단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선생님들의 앞날에 언제나 따뜻한 햇살과 평온한 바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마무리 및 댓글 유도. 오늘 제가 들려드린 기초연금의 진실이 선생님들의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드렸나요? 2026년에는 기준이 아주 세밀해진 만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선생님의 노후 설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께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저 박사에게는 다음 정보를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선생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번 2026년 기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우셨나요? 혹은 나만 알고 있는 이 연금 관리 비결이 있으신가요? 선생님들의 소중한 경험과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